사랑합니다. 꽃같은 여러분들에게 별처럼 빛날 미래를 선물할 선생님의 이름은 헛꽃별, 이 아이의 이름은 뭉치. 뭉치야. 자, 얘들아, 오늘 선생님이 또 월간 질문 타임즈로 돌아왔어. 얘들아, 이번 달에는 어떤 질문을 선생님이 픽했을까? 자, 오늘은 선생님이 현강에서 수업할 때도 선생님한테 많은 질문을 해줬던 그 질문을 가지고 왔어. 선생님, 교사 활동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열심히 하셨는데 왜 교사를 관두고 이렇게 학원에 강사로 나오게 되셨어요? 저도 교사가 꿈이어서요. 사범대를 가고 싶어서요. 질문 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너무너무 많았어. 우리 온라인에서는 승현이라는 학생도 교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생님을 보고 함께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해줬거든. 자, 그래서 현강에서 너무나 많이 질문을 받는 내용. 꽃별 선생님, 왜 교사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오셨습니까? 자, 뭉치와 함께, 뭉치에 내려가고 싶은 뭉치와 함께, 자, 뭉치를 보내주면서 선생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내려줄게. 자, 뭉치, 자, 누나, 형한테 인사해. 안녕. 오늘도 월간 질문 타임즈 꽃별쌤이랑 재밌게 들으세요. 안녕.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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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처럼 화이팅! 가. 자,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교사 활동을 했을 때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했거든.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을 너무너무 좋아했어. 선생님이 간혹 현강에 가서도 너희들은 내 삶의 빛이요, 꿈이요, 막 이런 얘기, 간지러운 이야기 많이 하거든. 근데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은 그렇게 너희들에게 더 많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실은 큰 이유가 있어. 선생님은 학교 생활을 할 때도 너무나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지냈었어. 어느 정도로 학교 생활이 즐거웠었냐면, 학교에서 너희들과 같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는 선생님에겐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다. 선생님이 주말에 출근을 할 정도로, 얘들아, 교사가 주말에 출근하는 거 잘 흔치 않은 일이란 말이야. 누가 뭐 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꼭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야. 주말에는 얘들아 약간 힐링을 하면서 자기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잖아. 그런데 선생님은 고등학교에 근무했었을 때 주말에도 학교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선생님이 정말 주말에 학교에 가면 교무실에 아무도 없어. 선생님만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뭐 동료 교사나 뭐 위에 선생님들, 교장, 교감선생님 아무도 없고 오롯이 교무실을 선생님 혼자 쓰는 거야.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 되면 5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고3 아이들이 열람실에서 자습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이 교무실에 있다라는 걸 확인하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선생님을 보러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쁜 아이들이 빼꼼하고 얼굴을 내밀고 교무실에 들어오면 그렇게 행복했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업을 너무나도 재밌게 들어주는 예쁜 너희와 선생님이 주말에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뻤거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 보러 교무실에 내려오면 선생님이 이렇게 간식도 주고 그 아이들도 간식 받아서 다시 열람실에 올라가서 고3 아이들 자습 열심히 했었던 그때 그 선생님의 첫 학교의 제자들이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 거려요. 얘들아, 선생님은 정말 학교에 있을 때도 이렇게 주말에 출근할 정도로, 심지어 선생님이 담임이 되었을 때는 1박 2일 학교에서 야영도 했었어. 얘들아, 야영도 선생님 밤새도록 선생님의 첫 제자를 불러서 선생님이 이제 교사로 재직할 때 나의 첫 담임 아이들과 같이 1박 2일 야영을 하면서 조교 선생님들의 역할도 내 제자가 또 해주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이 왜 그 많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얘들아, 선생님 되게 화려하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었던 거 기억하지? 뭐 EBS 도덕 대표 강사로도 있었고, 뭐 검수활동, 수능 검수윤리 활동 교사도 했었고, 뭐 수능 도덕윤리 가르쳐주는 그런 교수법,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해주기도 했었고, 막 실기대회 막 이런 데도 나가기도 했었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희들이 선생님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선생님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가 닥쳐왔어. 선생님이 아주 우연한 계기로 큰 대학병원은 아니고 그래도 아주 작지만은 않은 동네 이제 상급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그래 뭉치가 와주었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 뭉치가 와주었구나.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병명을 듣게 돼. 선생님 우연한 계기로 천운이지 선생님이 병을 발견하게 됐어. 근데 그때의 병은 정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병이었거든. 근데 선생님은 당시에 1년 전에는 그 질병을 진단받기 1년 전에는 선생님의 엄마가 뇌를 좀 다치셨어가지고 뇌 큰 수술을 받으셨었어.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지금 이 병 진단을 받았다라는 걸 우리 엄마가 알면 너무나도 다시 한번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뇌가 건강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병명을 선생님 부모님한테도 숨겼어. 약간 치료를 좀 더 받고 그 다음에 수술까지 무사히 받고 조금 어느 정도 좀 앞길이 보일 때, 지금은 왜냐면 막막했거든. 선생님이 그때 뭐 몇 기일지도 몰랐고, 선생님은 아직도 그때 기억한다. 그 병 질환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던 의사 선생님이 아직도 눈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 원래는 큰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동네 이제 병원으로 처음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다. 자, 그래서 그 진단명을, 그 선고를 처음 해보셨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환자를 데리고, 젊으신 의사 선생님이셨거든. 선생님을 데리고 자, 이 병입니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을 때 그때 그 선생님이 바들바들 떠셨어. 남자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온몸 이렇게 바들바들 떠시면서 얘기했었던 그 모습이 선생님은 기억이 나. 근데 선생님은 약간 와닿지 않았지. 이게 정말 나 이렇게 건강한데 이게 진짜 나의 질병이 맞나? 근데 이제 주변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었어. 너무 큰 병이었어서 선생님 눈앞에서 가장 먼저 알려주던 의사 선생님도 너무나 무서워하셨고 겁에 이렇게 정말 손을 바들바들 떨고 계셨었고, 그걸 같이 듣고 있었던 친구도,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선생님이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교사로 근무를 할 수가 없었거든. 왜냐하면 좀 큰 병이었어가지고 빨리 수술을 했어야만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말도 못하고 선생님이 혼자 이 많은 것들을 감당해내면서, 근데 실은 많이 어려웠거든. 20대였거든. 많이 어린 나이에 이 질병을 받게 돼서,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더라고. 너무나 울더라고. 많이 우시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병을 부여잡고 열심히,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지금 마침 학교에 옆에 살고 있으니 그 친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니 그 친구 중마고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 친구네 집에서 통학하겠다. 매일매일 연락드리겠다 라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안정감을 드리기 위해서 사진도 맨날 찍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막 이 진단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머리도 많이 다 빠지고 막 이럴 거라 마지막으로 막 사진도 찍어놓고 예쁜 모습을 남겨놓고, 하지만 엄마 아빠한테 잘 지내고 있다고 막 사진을 보내놓고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수술도 무사히 잘 받고, 근데 다행히 결과가 너무 좋았어. 물론 그 병이었지만 그 병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그나마 희망적인 그런 성격의 병이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 이후로도 이제 꽤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어. 실은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말할 수 있거든. 실은 이투스 관계자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 선생님이랑 마음을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통하고 있는 아주 극소수의 한두 분에게만 선생님이 이걸 은밀히 얘기해 놨었지, 이투스 관계자 그 어떤 누구에게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선생님 왜 저희들한테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10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 뭐 방사선 치료, 뭐 호르몬 치료 10년 동안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힘들었지. 막 방사선 치료 이런 거 받으면서 선생님 막 구토도 하고 막 일상생활이 좀 불가하고 힘들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치료가 실은 올해 끝났어요, 얘들아. 그 모든 치료가 실은 불과 며칠 전에 2월 달에 끝났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10년 동안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건강해요. 완치해요. 졸업입니다. 라는 소식을, 기쁜 소식을 선생님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선생님이 10년 만에 그 질병을 극복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한 상태로 아무런 이제 더 이상 치료도 할 필요도 없이 이 자리에 있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얘들아, 선생님이 그 질병을 얻었을 때, 학교에서 근무했었을 때 왜 학원으로 나오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냐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너무
너무 예뻤고 선생님의 삶의 낙이었고, 근데 선생님이 어쩌면 곧 죽을 수도 있잖아. 뭐 다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해서 재발을 해서 또 악한 더 힘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후회를 할 것 같은 거야. 전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이 만나고 싶었고, 선생님의 이 장점을, 선생님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가르쳤던 이 도덕윤리라는 교과목을 학교에서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다 알려주고, 선생님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었던 선생님의 꿀팁을 정말 많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근데 그걸 알려주지 못하고 선생님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너무나도 크게 낙담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좋다. 선생님이 1년을 더 살건 10년을 더 살건 앞으로 얼만가는 더 살건 정말 내 인생에 후회가 없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 쉽지 않고 평탄치 않은 길이겠지.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학원 시장에 왔을 땐 정말 야생이라고도 하잖아, 얘들아. 여기에 왔을 때 선생님이 더 큰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하지만 선생님은 자신 있었거든. 너무나도 예쁜 너희들이 내 눈앞에 있고, 선생님이 정말 온만 다해서 진정으로 고민했었던 이 도덕윤리의 모든 꿀팁을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면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대학의 문턱에서 정말 선생님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때문에 저 대학 갔어요. 저 사탐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더 많이 들을 수가 있다면, 아, 선생님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세상에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예쁜 학교의 아이들을 눈 딱 감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하고 이 더 큰 세상으로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한이 없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쏟아내줄 수 있게.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온라인 강의를 너무나도 하고 싶었어. 빨리, 하루가 다르게 하루빨리라도 전국에 있는 이 너희들을,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만나서 선생님이 연구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귀해. 선생님이랑 킬러 주제의 별의 수업을 들었었던 아이들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은 실은 현대시대에 등장했었던 실존주의 철학이거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의 진짜 내 모습을 찾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내가 원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찰을 통해서 찾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선생님은 실은 실존주의 철학을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꽤 오랜 동안 선생님이 실은 치료를 하면서 그 약물 치료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르몬 치료가 계속 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실은 굉장히 많았단다. 그래서 실은 이제서야 말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현강을 들었던 정말 예쁜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맨 앞에 앉아서 와, 선생님을 이렇게 쳐다보며 수업을 들었던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한결같이 선생님을 어떻게 걱정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정말 많은 땀을 흘린다. 원래 선생님은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편은 아닌데, 선생님이 진짜 땀을 수업을 하다 보면 뻘뻘뻘 정말 여기 겨드랑이 부분이 막 젖기도 하고, 선생님의 옷이 막 젖기도 할 정도로 땀을 흠뻑 흘리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거든. 근데 실은 그렇게 땀을 흘리는 이유는 선생님의 그 10년간의 치료의 부작용이야. 그 약물 치료의, 그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이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린다라는 거, 그리고 뭐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도 있다는 거, 혹은 편두통을 넘어서서 두피통 이런 게 올 수도 있고, 혹은 실은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살이 찌는 거야. 선생님이 실은 이 치료를 받으면서 거의 20kg 정도가 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나름 노력하고 해서 10kg 정도를 빼기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 왜냐하면 약물이 계속 몸에 축적되는 한 살이 잘 찌는 체질이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조금 먹어도 더 많이 살이 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도 되게 포동포동해. 아주 포동포동해. 근데 원래는 그렇진 않거든.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래는 그렇진 않은데 그 약물 치료의 부작용으로 살이 찌는 체질이 돼서 더 쉽게 살이 찌게 됐어. 그래서 선생님 이제 약물이 이제 10년 동안 계속 누적된 치료가 이제 막 끝나서 한 이 약물이 다 빠지는데 도 한 4,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5개월 정도가 끝나면 이제 정말 완벽한 정상인으로서, 이제 환자가 아닌 입장으로서 열심히 다이어트도 해서 원래 과거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갈 거야. 선생님의 과거의 모습 궁금하지? 자, 얘들아, 선생님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10년 동안 완치됐어요,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진짜 눈물이 핑 돌았거든. 하지만 울지 않았어. 왜냐면 선생님 옆엔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항상 걱정해주는 우리 엄마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 울지 않았어. 하지만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 그리고 감사했어,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너무 아쉬운 건 더 빨리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너희들을 조금 더 일찍 만나볼 걸. 그런 아쉬움이 늘 있어.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매우 매우 감사하게 여기는 건 이제 정말 건강한 몸으로 너희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무나 힘든 수험 생활이겠지만 선생님도 너무나도 진짜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단 말이야. 그치? 많기 때문에 자,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그냥 좌절하고 있지 말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든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나의 이 늪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쳐 쓰러진다면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어머니 놀라지 않게 잘 추스리고, 그래, 나쁜 병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치료와 내가 스스로 해볼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자. 그리고 지금은 치료 중이지만 더 이상 후회가 남지 않게 세상에 나와서 우리 예쁜 아이들을 만나자. 그리고 땀 흘리고 힘든 수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그토록 원하던 하루하루니까 정말 감사해가면서 힘들지만 그 힘듦도 극복해 나가면서 진짜 나의 한계를 넓혀 나가자. 그래서 선생님의, 나를 정말 아끼는 선생님의 친구는 선생님한테 어떻게도 얘기했냐면, 꽃별아, 진짜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더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교회를 실은 목사님의 아들이거든. 선생님의 베프인 친구인데, 하나님은 정말 너를 얼마나 더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이렇게까지 큰 시련을 너에게 주셨을까? 정말 너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를 무한 응원해.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해주는 친구들도 있어, 얘들아. 그런 응원을 이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해줄게, 얘들아. 선생님은 정말 후회가 되지 않게 너무나 예쁜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현강에 가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 현강에서도 너희들은 내 삶의 꽃, 내 삶의 비타민, 내 삶의 홍삼, 내 삶의 에너자이저, 몬스터, 내 삶의 모든 몸에 좋은 보약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왜? 정말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거든. 그런 너희들을 보는 게 선생님의 삶의 낙이거든.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어. 그래서 하루빨리 더 온라인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 비록 2025년도에 선생님이 이 생활과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을 런칭해서 이렇게 너희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 순간을 너무나 감사히 여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할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웃고 행복해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수업에 힐링을 받고 있다라는 너희들의 Q&A가 선생님을 어찌나 기쁘게 하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그런 너희들의 존재에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선생님 더 열심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게. 알겠지? 자, 선생님의 이 월간 질문 타임즈가 너희들에게도 큰 울림과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선생님 지금 괜찮다? 너무나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선생님이랑 우리 하루하루 더 의미 있게, 힘들어도 지쳐 쓰러지 말고 우리 서로 의지해가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너희들이 원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보도록 하자. 기억하지? 너희들이 있는 곳이 벼랑 끝, 절벽 끝이라는 생각이 온다면 너희들이 해야 할 건 지쳐 쓰러져 울고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걸터 앉아서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날개를 활짝 펼치는 일뿐이야. 펼쳐야 돼, 얘들아. 선생님이 그러하였듯 너희들도 날개를 활짝 펼치자, 얘들아. 고마워. 내 삶의 존재의 이유, 너희들과 함께해서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더 빛난다. 고마워. 선생님의 수강후기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가 있었어. 선생님이 제 삶의 꽃이고 별이에요 라고 얘기해준 너무나도 고마운 친구가 있었어. 그런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입으면서 너희들과 선생님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헤쳐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우리 오늘도, 아니 이번 주도, 아니 이번 달도, 아니 올해도 열심히 수험생활 힘들겠지만 헤쳐나가면서 즐겁게 공부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안녕. 소중해. 안녕.